네, 오늘부터 단독주택과 토지의 내년도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죠. 집값 급등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맞물리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게 됩니다. 네,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세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내년도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습니다. 각각 네네. 얼마나 올랐습니까? 일단 이 내용은 오늘부터 웹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게 1월 22일까지, 25일까지, 죄송합니다. 네. 1월 11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 25일에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 토지 공시 가격부터 살펴보면요. 이게 10.16%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오름폭이 줄긴 했는데요. 예.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가 오른 겁니다. 따라서 그러네요. 좀 예. 굉장히 좀 급하게 올랐다 2년 만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주택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을 텐데요.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7.36% 올랐습니다. 단독주택이 이번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예. 지난 2019년 9.13% 오른 뒤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름폭이 조금 2019년보다 줄긴 했지만 이건 역시 굉장히 좀 급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역시 서울이 가장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부산과 제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예. 두 번째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 계속 속도를 내면서 지금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전부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들도 좀 관심을 네네. 모았는데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매년 좀 관심을 모으는 건데요. 네. 결과는 올해도 좀 비슷했습니다. 네.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는 올해도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이 됐는데요. 예. 예. 10곳을 뽑아봤더니 10곳 중에 6곳이 이태원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대기업 총수들이 산다든지 이런 고급 주택들이 많잖아요. 예. 그쪽에서 6개가 있었고요. 이명희 회장의 자택을 보면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311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조금 오른 건데요. 지금 표준주택 24만 가구 가운데서 1위였기 때문에 실제로 전부 개별주택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건희 전 회장이 사셨던 그 한남동 자택이 1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토지로 봤을 때는 올해도 명동에 있는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그곳이 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작년보다 공시 가격이 8.5% 정도 하락했습니다. 1위긴 했지만 조금 떨어진 명동이 건데 지금 대체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토지의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은 단독주택하고 지금 말씀하신 토지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네네. 얘기하는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맞습니다. 언제 발표됩니까? 이게 사실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사안인데요. 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년 3월쯤에 발표가 되고 예. 이후에 4월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 70%가량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는 겁니다. 단독주택도 빠르게 올랐어요. 그리고 연립이나 다세대, 그러니까 빌라도 가격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아파트는 작년 가격을 보면 거의 30%가 올랐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조금 더 빠르게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대략 나오고 예상을 있고요. 해보면 어느 정도나 오를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합니다. 네, 올라오기 전에 전문가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좀 예. 계산을 해봤는데요. 대략 한 20에서 30 가까이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 급하게 오르느냐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빠르게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가 90%인데요. 네.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0%로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격이 집값이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공시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 시세가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오르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실수요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클 텐데 네.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은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일단 시세가 하나 있고요. 이건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 하나는 공시 가격을 말하는데요. 이건 정부가 책정을 해서 각종 세금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데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공시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가 오르게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나 다양한 이제 사회복지 이런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종합을 하자면 공시가격이 오르면은 세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이명희 회장의 자택을 좀 예시로 들어왔는데요. 이 회장이 1주택자라면은 세액 공제가 한 8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올해 보유세가 한 2억 6천만 원에서 내년에 2억 8,700만 원으로 오르는 건데요. 10%가 조금 안 되게 오르는 겁니다. 다주택자라고 가정을 하면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8억 6,800만 원에서 내년 9억 7,300만 원으로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오르냐, 얼마나 세금이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서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각종 이제 세부담 증가로 예. 이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자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내년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 쪽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1가구 1주택자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법은 따라서- 어떤 방법들이 나옵니까? 네, 이 예. 방법은 거론이 된 게 이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좀 자세한 예시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예. 먼저 보유세는 세 부담의 상한을 낮추거나 내년도 보유세를 책정을 할 때 내년도 공시가격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거론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고령자의 납부 유예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건강보험료는 조금 복잡한데요. 그냥 재산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내년 3월에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예. 그런데 내년도 공시 가격이 아니라 올해 공시 가격을 반영을 하면 내년에는 좀 세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 그렇죠. 다음에는 예.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만큼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적절한 정책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유세나 종부세 이런 것들이 늘어났을 때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랐으니까. 글쎄요, 제가 네, 집주인이라면 이만큼 내야겠다. 세금을 내는 게 네. 정답이겠습니다만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나올 수도 임차인에게 있겠군요. 전가하는 게 가장 사실 사례가 많을 예. 겁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전세 시장이 내년 7월 이후에 굉장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전세값이 더 빠르게 오르게 된다든지 아니면 전세가 월세화로 되는 것이 더 가속화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보유세를 측정할 때 올해 그 공시가격을 사용한다. 이거는 세금을 1년 미루겠다. 이거는 1년짜리 대책밖에 안 네. 됩니다. 따라서 너무 정치적으로 본 예.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는 변경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있어서도 조금 의견은 엇갈립니다. 물론 공시가격이 지금 시세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을 시장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이런 세금에 대한 반발들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더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금의 정책에 사용하는 기준을 조금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시가격으로 쓰는 거는 보유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재산세. 그런데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또 시세가 기준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양도세는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LTV 같은 대출 규제 그리고 또 청약 특별 공급 같은 것들. 죄송합니다. 양도세는 시가 기준이고요. 예. 청약 특별 공급이나 중도금 대출은 분양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헷갈리는데요. 네. 기준이 너무 많고 금액이 다 달라요. 예. 거기다가 대선을 앞두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혼돈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을 예. 정비를 해서 조금 더 세금 정책을 예측하기 쉽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소유자들을 위한 대책들 여러 가지 뭐 구멍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잘 반영이 돼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네.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